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안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가 분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티벳의 인권 탄압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제 남몽골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소수민족들의 중공 규탄 시위입니다. 위구르 티벳 남몽골 깃발을 든 인권운동가들이 중공에 대해 잔악한 식민 지배를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들은 중공 정권이 나치 독일이나 마찬가지의 인권 탄압과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외쳤습니다. 아시아인들이 연대 중공에 대항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의 마수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중공이 남몽골에서 몽고 교육을 말살하려 하자 전 세계 몽고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남몽고인의 비극, 그 역사적 근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일본 시즈오카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 오고누스 족트입니다. 남몽고 출신으로 중국어 이름은 양하이잉, 일본어 이름은 오노 아키라입니다. 1964년생인데 일본에 귀화해 몽고와 관련된 역사 문화 저술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저술 가운데 담긴 몽고의 비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묘비 없는 초원, 내몽고의 문화 대도설 실록입니다. 이 책은 일본 내에서 시바 료따로상을 받은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몽고인들은 내몽고 자치구에서조차 소수민족입니다. 개간한다고 들어온 한족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아름다운 초원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청왕조가 무너진 이후에도 몽고인들 상당수는 중공의 판도인 내몽고에 남게 돼 문화 대혁명 시기에 박해를 받습니다. 몽고인이라는 게 원죄입니다. 묘비 없는 초원이라는 것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도구를 우리의 평장을 했다고 하는 징기스칸은 어디에 묻혔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몽고의 10만 명 이상이 학살된 참상을 비유한 겁니다. 중공이 건국하면서 몽고인들은 고난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지금의 내몽고 지역은 예전에는 만주국에 속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몽고인들이 민족 자결의 권리를 주장하자 중국 공산당은 일제치하에서 근대화 교육을 받은 몽고인들을 일제잔재라고 박해했습니다. 일제청산을 소수민족 탄압의 구실로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문혁대는 1세대 지식인들에게 교육받은 몽고의 청년 지식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일제의 협력자 내지 만주 괴뢰국의 매국노라는 이유를 또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문혁식이 몽고인들을 학살한 것은 한족들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선동당한 한족들에게 남녀노소가 살해당하고 토지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몽고어도 금지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협력한 몽고인들은 연합파였는데 이들도 결국 이용만 당한 뒤 모조리 숙청됐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책은 티벳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는 몽고 철기입니다. 여기서 일본도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중공의 이의제의 책략을 묘사했습니다. 일본이 만주국을 세운 뒤 남몽고 지역에는 육군 흥한 군관 학교가 설립됐습니다. 일본인들이 유목민족으로 기마에 능한 몽고인들을 기마병으로 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몽고인들을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칭찬해주면서 소련의 홍군을 저지하는 데 동원할 목적이었습니다. 남몽고인들은 일본의 힘을 빌어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여기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나름 만주국에서 군사 엘리트가 되는 게 민족 자결의 명분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일제 부역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후 중공은 그 불명예를 만회하라면서 몽고 기병을 티벳 탄압 용병으로 동원합니다. 1958년에 몽고 기병은 티벳에 출병해 현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소수민족으로 다른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소위 이의제의 전략을 취한 겁니다. 몽고와 티벳은 일정 부분 라마 불교 같은 문화를 공유합니다.
원래 서로 원수질 일이 없는 민족입니다. 중공의 용병으로 동원된 몽고 기병이 티벳인들을 살해하는 사건 때문에 티벳인들은 문혁 때 내몽고인들이 학살당하자 천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몽고 철기도 문혁 기간 동안 모두 청산 대상이 됐습니다. 티벳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는 몽고 철기는 양하이잉 박사가 20여 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역작입니다. 양하이잉 박사의 기념비적인 저술은 중공의 소수민족 정책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내몽고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